반갑습니다. 곰재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보드게임을 하다보면은 확장이 포함된 게임들이 있습니다. 확장에 추가된 요소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게임은 요 확장이 정말 필수 확장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필수 확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확장 1번은 2인 게임 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 게임이죠. 세븐 원더스 듀얼의 판테온 확장입니다. 세븐 원더스 듀얼은 기존의 카드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게임성을 뽑아냈는데 판테온 확장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생긴 토큰들이 추가됐어요. 카드가 뒤집어질 타이밍에 토큰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토큰 뒤에는 기호들이 있어요. 이 기호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확장에서 추가된 5종류의 신이 있는데 각각 그리스, 페니키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로마 신화의 신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방금 뽑았던 기호에 따라서 위에 2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원하는 데에 뒤집어서 신을 두게 돼요. 내가 원하는 카드를 내 쪽에 가깝게 붙이는 것이 게임을 승리하는데 한 가지 요소가 됐고요. 또 이러한 신들이 추가됨에 따라서 확장이 포함되기 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군사 승리 또는 과학 승리가 조금 더 용이해지게 되어서 전략적인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3시대에 오게 되면 전작에 있었던 길드들이 사라지고 대신에 신전들이 추가가 됐어요. 신전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에 따라 점수를 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 신전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저번에 길드를 좀 더 잘 써먹을 방법을 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세븐 원더스 듀얼을 가졌으면 반드시 필수로 가져야 되는 판테온 확장. 판테온 확장 때문에 전작에도 훌륭한 게임이 좀 더 완벽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필수 확장 두 번째는 바로 오부족의 나칼라의 장인 확장입니다. 사실 이 게임은 오부족이란 이름답게 5개의 부족들의 힘을 바탕으로 상품도 챙기고 돈도 벌고 아니면 누굴 죽이기도 하고 확장이 추가되면서 홍족이 6개가 됐어요. 사실은 이 게임이 더 이상 오부족이 아닙니다. 6부족이에요. 추가된 6번째 종족은 보라색으로 나타난 장인 종족인데요. 이 종족을 획득하게 된다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두고 게임 끝나고 개당 2점씩의 점수를 받게 돼요. 혹은 내가 보라색 종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면 끝나고 3점씩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얻으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어요. 점수를 주는 아이템도 있고 특수한 능력을 주는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템이 일발 역전을 할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것들은 아니지만 테크를 완성시키는데 꽤나 쏠쏠한 도움을 주는 아이템들입니다. 혹은 요런 칸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낭떠러지 칸이 추가돼서 다른 부족원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부족 나칼라의 장인 확장은 장인이란 새로운 종족을 출현시키면서 테크를 조금 더 다양하게 짤 수 있게 만들어주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테크트리가 겹치는 것들도 많이 줄여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나칼라의 장인 확장은 꼭 구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훨씬 게임이 다양해지고 풍부해져요. 자, 세 번째는 이 게임. 제가 언제나 킹갓 게임이라고 연비어 천가를 항상 부르짖는 바로 그 게임. 연금술 아카데미입니다. 이 게임의 확장은 킹의 골렘. 이름 자체에서 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킹갓 확장이에요. 확장팩 자체에서 크게 4가지의 요소가 추가됐는데 그중 하나인 왕의 골렘 확장은 재료들을 가지고 골렘을 시험해보고 골렘을 움직이는 비책이 뭔지 밝혀내는 확장입니다. 골렘을 움직이게 하는 힌트를 얻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연기를 나게 하거나 아니면 심장을 뛰게 하는 겁니다. 자세한 건 제 영상을 보시면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골렘 실험에 성공하면 왕의 인장도 주니까 절대로 안 할 수는 없는 요소예요. 문제는 원래 이 게임 자체가 상당히 무겁고 어려운 게임인데 이 골렘 확장을 포함함으로써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장팩 얘기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재밌기 때문이죠. 꿀 핵잼입니다. 꼭 추가해서 해보세요. 꿀꿀 핵잼. 확장팩을 끼우면 킹갓 게임이 되는 게임은 바로 요 게임 스탁파일입니다. 뭐 확장팩에서 여러가지 요소가 추가되긴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캐릭터가 추가됐다던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던가 근데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요겁니다. 확장을 포함하지 않는 스탁파일에서는 주가의 움직임 6개가 사실 고정이었어요. 그 6개가 물론 뱅글뱅글 돌면서 하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확장이 추가되면서 이런 상승장을 맞이할 때도 있고 개막장인 하락장을 맞이할 수도 있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주식 게임인 스탁파일에서 하여튼 이 주사위 때문에 이야기를 털 것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이 마이너스 4만 확인하면은 이제 나머지는 아무 때나 다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스탁파일한 게임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확장팩이 아닌가 싶어요. 자, 확장 얘기하면 요 게임도 한번 다루고 가야죠. 바로 엘드리치 호러입니다. 물론 엘드리치 호러는 잘 만든 게임이긴 합니다만 본판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이쪽에 있는 조우 카드들이 8장 일반 조우 카드도 몇 장 안 되는 작은 볼륨 때문에
반드시 확장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볼륨을 무려 3배나 키워주는 확장팩이 나왔죠. 바로 포세이큰 로어, 잃어버린 지식이라고 하는 확장이죠. 사실 말이 많았던 게 이 포세이큰 로어는 원래 본판에 들어있어야 될 것들이 판타지 플라이트 게임즈의 상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도 많았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엘드리치어로 본판을 한글화 해주는데 이 포세이큰 로어는 한글화를 안 내주는 바람에 많은 유저들이 눈물을 머금고 한글화 지옥에 빠져들게 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2019년에 코보게가 무슨 일인지 이거를 내준다 그랬죠. 퀄리티야 뭐 코보게에서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확장을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확장이 안 나온 아쉬운 게임도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요 게임이죠. 빗다라씨 확장 안 됩니까? 그 안타까운 사이즈의 미니 확장만 한 게 나왔었죠. 얘네들만 살짝 바꿔주는, 확장이 슬슬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확장이 안 나와서 너무 아쉬운 게임 중 하나입니다. 바로 갤러리스트. 자, 다음 게임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종족 6개 더 나와야 되잖아요. 새로운 행성도 나와야 되고 기술 트랙도 한 칸 추가시켜줘야 되잖아요. 왜 안 나옵니까? 가이아 프로젝트.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리기 아쉬웠으면 팬 확장을 만들고, 이미지가 너무 못생겼다고 이미지를 새로 바꾼 팬 확장이 나오고 이제 슬슬 신경 써줄 때가 되지 않았나요? 가이아 프로젝트의 확장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말 확장이 별로였던 게임들 또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바로 요 게임입니다. 로렌초. 확장이 비호감이에요. 일단 요렇게 5번째 탑이 생기고 마음에 안 들고, 얘 효과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거기에다가 종족들이 추가됐죠. 근데 알잖아요, 요 시모네 아저씨 밸런스 더럽게 못 맞추는 거. 그 종족이 밸런스가 맞겠냐고. 그나마 이 확장에서 단 하나 봐줄 거는 여기 카드 뒷면이잖아요. 카드들이랑 섞어가지고 카드의 다양성을 늘려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로렌초에서 확장의 요소를 넣고 싶진 않다. 그 다음에 이 게임, 아이고 재밌는 게임이죠. 바로 라스베가스 확장 블러바드. 요건 조금 다른 쪽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확장팩의 규칙은 너무 괜찮아요. 큰 주사위를 하나 줘서 이 가치의 주사위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라색 주사위를 가져가서 얘는 킥 주사위, 같은 눈의 주사위 하나를 버리게 할 수 있는 규칙은 너무 좋은데, 정말 별거 없는, 정말 별거 뭐 없는 확장팩인데 너무 비싸. 주사위 몇 개 들었고 카드 몇 장 들었거든요. 근데 28,000원인가 그래요. 요건 좀 다른 쪽으로, 아이디어 값이 28,000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